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스입니다. 드디어 6강의 4번 지문이고요. 우리 시험 범위로 치자면 마지막 지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서 한번 마무리해보죠. 역시 주제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보기는 전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첫 문장 읽고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파악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Evolution Theory, 진화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는 다윈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주장했던 그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화론이 is being challenged, 지금도 현재 도전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지금도란 표현이 어디 있어요?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건 be, being, pp라는 개념, 바로 이게 현재 진행 송태인데요. 일단 is being이라는 표현 자체, be 동사 플러스 ing가 현재 진행,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고, 동시에 be, pp 이 개념은 송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뭐 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번역되는 표현이라 진화론은 지금도 도전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도로 의역을 하면 되겠죠. 자, 내용성으로 살펴보자면, 잠깐만 위에 우리 했던 거 조금 지울게요.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예요. 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도전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던 진화론과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진화론, 즉 기존의 진화론에 도전하고 있는 새로운 진화론은 과연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언급하는 글이 아닐까 하는 예측이 벌써 들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글이 전개되는지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다윈이란 사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사람 바로 나오네요. 다윈이 바로 기존 진화론의 대표 주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saw A as B 하면 A를 B로 바라보다, A를 B로 간주하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A를 B로 간주하다, 바라보다 이거예요. 다윈은 진화라고 하는 것을 a gradual process, 점진적인 과정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gradual이라고 하는 건 뭐 급격하게 뭔가 변화하기보다는 완만하게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는 그런 걸 우리가 보통 gradual이라고 하는 거죠. 점진적인 과정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의?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설의 점진적인 과정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연적인 선택이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진화에서 적응한 자들이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한 자가 도태되는 거, 그걸 우리가 이른바 자연이 선택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적응한 자를 보고 자연이 선택해서 살아남은 거야 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자연 선택설이에요. 이런 자연 선택설의 점진적인 과정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survival of the fittest, 아까 선생님이 방금 전에 적자생존이라는 표현 썼었는데 바로 그런 표현이죠. survival of the fittest, 가장 잘 적응한 자의 생존, 바로 이것을 뭐로 바라본 거예요? as가 한 번 더 나왔네. 그러면 as the most likely phenomenon, 가장 그럴 법한 현상이라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A, B만 등장한 게 아니고요. 이건 좀 다르게 표현해 줘야 되겠네. and 다음에 C 그리고 D까지 나와 있는 구조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이게 C고요. 이게 D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를 B로 간주하고 동시에 C를 D로 간주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급작스러운 변화라기보다는 뭔가 서서히 벌어지는 거. 다윈의 진화론은 뭔가 점진적인 과정이다 라고 키워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다윈은 사실 기존의 어떤 진화론이잖아. 이게 어떻게 도전받고 있는데 현재 진화론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지? 조금 더 가보죠. Now, 현재는 말이야 evolutionist, 진화론자들이죠. 이를테면 사실 뭐 유명한 사람이겠지. 뭐 이 사람 이름들 굳이 읽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만 paleontologist라는 단어가 밑에 보시면 각주에 있어요. 고생물학자인 나일 엘드리지라는 사람과 스티븐 제이 골드라는 사람과 같은 그런 현재의 진화론자들은 argue that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evolution, 진화라고 하는 것은 is characterized, 특징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long periods, 긴 기간. 이것까지는 다윈의 진화론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긴 기간으로 특징 지어지는데 어떤 긴 기간? relative stability, 상대적인 안정성. 이렇게 어떤 상대적인 안정성의 긴 기간으로 특징 지어진대요. 상대적인 안정성?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인 안정성은 that are punctuated, 우리 punctuate라고 하는 건 점을 콕 찍다 라거나 혹은 중단시키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be punctuated니까 이것은 중단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대적인 안정성이 중단되기도 하는데 무엇에 의해서? by sudden changes, 급작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뭔가 조금씩 달라진다. 아까 다윈의 진화론은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서서히 변화하는 거라고 표현했다면 지금 현대의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그게 바로 급작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punctuate, 중단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우리 콤마 다음에 followed by라는 표현 보이게 되면 앞에 있는 것을 A로 봐야 되고요.
뒤에 있는 것을 B라고 봐주시면 A가 먼저 벌어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B가 벌어질 때 쓰는 표현이에요. 뭐라고요? A가 먼저 벌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B가 벌어질 때 쓰는 표현이 바로 followed by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급작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중단된 상대적인 안정성의 긴 기간 끝에 뭐가 따라 나오는 거지? More stability, 더 큰 안정성이 따라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네. 그렇게 더 큰 안정성 뒤에는 또다시 more changes, 더 큰 변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등등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약간 도식화해 봅시다. 그러면 현대의 진화론은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지? 다윈의 진화론과 같은 기존의 진화론이 아닌 현대의 진화론은 일단 상대적으로 좀 긴 기간의 안정 상태를 거치고 있다가 이것이 갑자기 급변하는 상태에 의해서 중단됐다가 다시 또다시 안정 상태로 돌입했다가 또다시 급변하게 되는, 그런데 사실 이 안정과 급변이 더 큰 안정과 더 큰 급변으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그럼 역시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런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비교적 긴 기간의 이런 안정 상태를 겪다가 갑자기 급변하다가 좀 안정되었다가 다시 또 급변,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윈의 어떤 진화론을 그림으로 표현해보자면 위에 있는 표현과 같을 거고요. 점진적인 변화, 완만한 그래프의 기울기, 이런 걸 거고요. 현대 진화론은 그렇지 않을 거야. 갑작스럽게 안정 상태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확 변화했다가 안정 상태에 있다가 또다시 갑작스럽게 확 변화했다가 그리고 나서 또다시 안정 상태로 갔다가 이게 무한히 반복될 거라고 보는 것이 현대 진화론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사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미 거의 다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정답을 여기까지만 읽어도 찾아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가봐도 될까?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뭐 부연 설명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에 역적 연결어가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그럼 거의 같은 얘기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이 지금 현대 진화론에 의해서 도전받고 있고, 다윈의 진화론은 점진적 과정으로 진화를 바라보았다면 현대의 진화론은 그렇지 않고 안정급변 이렇게 이런 상태로 바라보았다. 이 두 가지 진화론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준 글이니까 그런 취지의 보기를 한번 골라봅시다. 1번이요. 환경적인 변화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환경적인 변화들? Cause the evolution of species. 종의 진화를 cause, 야기하는 그런 환경적인 변화들이라는 건데, 사실 우리 글의 중반부까지 왔지만 환경적인 변화라는 얘기는 아직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제라고 보긴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오면 어떡해요? 근데 사실 나중에 나올 리가 만무한 게 이미 첫 문장에서부터 진화론이 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초점을 이미 밝혔잖아요. 그지?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2번이요. Impacts of A on B라는 표현 등장했네. 지난 시간 우리 정리했던 것처럼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란 뜻이에요. 다윈이즘이라는 게 바로 다윈주의라는 거죠.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Biological Education and Research니까 생물학적인 교육과 생물 교육과 연구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글의 초점은 다윈주의, 즉 다윈의 진화론이라기보다는 이 다윈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현대의 진화론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글 아닌가요?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무슨 얘기했죠? 진화론은 지금 도전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화론은 기존의 다윈주의일 것이기 때문에 다윈주의는 오히려 도전받고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어떤 생물교육이나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는 건 초점에서 어긋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2번도 제껴주세요. 3번입니다. Theoretical approach니까 어떤 이론적인 접근법이 되겠죠. 무엇에 대한? To estimating the rates of evolutionary change라고 되어 있네요. 진화의 변화, 진화론적인 어떤 변화의 rates, 속도라는 의미가 있네. 그 속도를 estimating, 측정하는 그런 이론적인 접근법이라는 건데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4번이요. Models, 모델들, 모형들을 얘기하는 건데 help understand the gradual process of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의 그런 점진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형들이요. 아니, 이 글은 다윈주의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현대 진화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글인데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다윈주의, 다윈의 진화론인 거잖아. 그리고 심지어 그 모형들을 열거하는 글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아니지.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자, 그럼 정답이 될 만한 건 마지막 5번밖에 없는 건데 5번은 무슨 얘기야? A new view. 벌써 좋다. 새로운 관점이야. 진화의 새로운 관점이야. 뭐로서? As a continuous alternation. 끊임없는 어떤 alternation. 번갈아가며 작동하는 거. 우리가 보통 그런 걸 alternation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과 무엇이 번갈아가며 작동하는 거죠? 그래, 아까 우리 보았던 것처럼 stability. 안정된 상태와 rapid change. 급작스러운 변화의 끊임없는 교대. 사실은 alternation을 딱 한마디로 하면 교대 이거잖아요. 끊임없는 교대로서의 진화의 새로운 관점. 정답은 따라서 5번이 되겠네요.
이 뭐 너무 쉽게 풀린 거 아닌가 싶어요. 나머지 내용도 그럼 마저 읽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혹시나 새로운 정보는 없는지 확신을 한번 가져봅시다. One hypothesis, 한 가지 가설이에요. On why this occurs,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관한 한 가지 가설은 이라고 했죠. 여기서 왜 이런 일이라고 할 때 이런 일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자연 선택의 점진적 과정, 즉 다윈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바로 앞에 나왔던 안정 상태였다가 급변했다가 다시 안정 상태였다가 급변했다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즉 이것은 진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this는요.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에 대한 한 가지 가설은 바로 that 이하인데요. Changes in environment, 환경의 변화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구나.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들이 cause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부정사 쓰게 되면 역시 오형식 구문으로서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하다라는 의미고요. to 부정사가 하나만 나온 건 아니네요. diversify랑 specialize란 두 개의 to 부정사가 병렬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species가 목적어고요.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라고 보시면 되고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즉 to 부정사 하도록 야기하다, 만들다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 대절이야만 먼저 보면 되죠.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들이 이러한 어떤 종들이 혹은 종이, 스피시스는 단독수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종들인지 종인지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종이 to diversify, 다양화하고 그리고 또 specialize, 특화되도록 하는 것을 만든다는 거죠. 특화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어디에 특화되고 어디에 다양화되는 거냐면 into several new niches, 몇몇 새로운 환경이에요. niches란 표현 자체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종류의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몇몇 새로운 환경들에 좀 다양화되고 특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뭐 하면서 creating new lineages, 새로운 혈통들을 만들어내면서요. 우리 lineage라는 건 혈통이나 계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생물의 어떤 계통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럼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가 결국 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끔 급작스럽게 변화하게끔 만든다는 거구나. 환경이 급변하니까 종도 또한 급변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일본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물론 들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첫 문장에서 이미 이 글의 초점은 뭐지? 기존의 다윈주의, 다윈의 진화론이 도전받고 있고 그 도전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뭐지? 새로운 진화론. 그 새로운 진화론의 핵심이 뭐지? 안정과 어떤 새로운 급변,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한다라는 것이 핵심 개념이었으므로 1번과 5번 중에 고민은 조금 되셨겠지만 좀 더 핵심적인 주제는 5번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마저 가볼게요. In Gould's theory, 골드의 이론에 따르면 a species, 하나의 종은 will be unchanged,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For thousands, 수천 년 동안요. 혹은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hundred는 100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ousands는 보통 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략 한 10만 정도인데 hundreds에도 s가 붙어 있고 thousands에도 s가 붙어 있죠. 그럼 정확하게 딱 10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십만, 정확한 숫자가 아닐 때 우리는 숫자 표현인 hundred나 thousand 같은 녀석 뒤에 s를 붙이거든요. 정확한 숫자일 때는 절대 hundreds라고 쓰지 않고 hundre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thousands라고 하지 않고 thousand라고 해요. 그런데 앞에서도 thousands라고 했으니까 수천 년, thousands of years 이 말이었겠죠, 원래는. 그 다음에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니까 역시 수십만 년 정도가 될 거예요. 즉 수천 년 동안이나 혹은 수십만 년 동안이나 종은 변화가 없을 거란 이야기예요. 됐니? 그러다가 이것이 바로 아까 전에 위에서 얘기한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이거 뭐지? 상대적으로 좀 긴 안정성의 기간이죠. Long periods of relative stability. 바로 이걸 나타내는 표현이 이 골즈의 이론에 의거하자면 잠깐만요. 이 부분이겠죠? 종은 will be unchanged, 변함없이 남아있을 거란 얘기예요. 수천 년 혹은 수십만 년 동안에요. 이게 바로 상대적인 안정성의 긴 기간을 의미하는 표현이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다가 suddenly something,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happen,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어법 문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아마 이게 실전 어법 문제로 등장했으면 여러분 진짜 헷갈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시냐 와시냐 묻는 문제를 물어보면 항상 뭐부터 판단해 보자고 했지? 그렇지, 앞에 명사선행사가 있나 없나. 명사선행사 없이 이건 웬 동사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명사선행사가 없으니까 that은 접속사여야 되고 그 다음 what은 관계대명사인데 지금 뒷문장을 보자마자 will change, 불완전한 문장이네. 바로 동사가 따라 나왔잖아.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아? 여기는 지금 that이라고 되어 있지만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선행사가 없을 때 쓰는 what이 정답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왜 that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what은 안 되는 걸까? 막 의구심이 솟구치죠.
여러분 정답만 먼저 얘기해 주자면 당연히 that이고요. 왜 what이 안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밑에다가 따로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what절은 항상 명사절로서 명사절은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해 주어야만 됩니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지 않으면 what절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다시피 어떤 일이 요게 주어고요. will happen 벌어지게 될 겁니다 라고 할 때 happen은 자동사거든요. 사실 그 뒤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데 더 이상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해. 사실 더 이상 필요한 정보가 없거든요. 그럼 만약 설령 정답이 what이라고 해도 what will change it 이라고 하는 그 문장 자체가 이 something will happen 이라는 문장 속으로 안겨 들어가서 주어 역할이든 목적어 역할이든 보호 역할이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what자리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that자리라고 놓고 다시 한번 끼워 맞춰 보자. 그럼 여기가 정답이 that이라면 대관절 이 that will change it은 어떻게 가능한 거지? 앞에 명사 선행사도 없는데. 명사 선행사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있는데 명사 선행사 뒤에 바로 쓰기가 좀 길어서 뒤로 빼버린 거라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그치? 지금 that will change it 이 부분이 원래는요 어디 있었냐면 잠깐만요. something이라는 선행사 뒤에 있었어요. something이라는 선행사 뒤에 있었는데 지금 will happen이라는 동사가 훨씬 짧고 that will change it 이라는 관계대명사 절이 너무 기니까 사실은 something 뒤에 있다가 뒤로 빠져나온 거라 보시면 돼요. 아 그럼 뭐야 선행사가 없었던 게 아니네. 여기 있는 something이 주어이자 곧 선행사였던 거네. 그러니까 what은 쓸 수가 애시당초 없었던 거지. 정답은 that이어야 됩니다. 아이고 어렵다. 그치 여러분 어렵죠. 사실 이런 문제가 수능이나 모평에서 나오거든요. that이냐 what이냐 묻는 문제가 그렇게 썩 간단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what자리처럼 보이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거 what절은 명사절로서 주어진 문장 안에서 주어든 목적어든 보어든 반드시 이런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검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손쉽게 what자리다라고 찍고 넘기시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what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분명히 문장 속에서 주어든 목적어든 보어든 역할을 하는지를 꼭 확인해 보란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주어진 문장 속에서 what절은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답은 that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선행사가 앞에 있었지만 that절이 길어서 뒤로 빠졌구나 라고 판단해 보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관계대명사들이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었거든. 중간에 가로 때문에 눈치를 못 챘을 수는 있겠으나 or even wipe it out 요까지가 모두 관계대명사 that절에 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오케이? 꽤 길죠. 반면에 동사는 will happen 간단하잖아. 그래서 무거운 녀석을 뒤로 보낸 거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다시 가볼게요. 그래 골즈의 이론에 따르자면 한 종은 수천 년 혹은 수십만 년 동안 변화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우리는 그 something을 꾸미는 관계대명사절이 뒤에 있는 거 알아냈으니까 뒤에 가서 볼게요. That will change it. 그 종을 변화시킬 어떤 일이 갑자기 벌어지는 거죠. 물론 그 종을 변화시킬 어떤 일이라는 게 어쩌면 gene cycling, 유전자 어떤 결합일 수도 있는 거겠죠? 확신 없으니까 그냥 물음표로 끝난 거예요. 혹은 even wipe it out, 그 종을 완전히 wipe it out, wipe out 하게 되면 멸종시키다, 완전히 휩쓸어 버리다 이런 표현이니까 멸종시킬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여기도 it 두 개의 it이 가리키는 것은 모두 그렇지 a species 앞에 나왔던 바로 그 종을 가리키는 거겠죠. 됐니? 어디 화살표 방향이 이상해 가버렸지? 복잡한 문장이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 우리가 앞에서 설명할 때 어떤 긴 기간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가 그걸 밑에서 골즈의 이론에 따르자면 즉 하나의 종이 수천 년 혹은 수십만 년 동안에 변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라고 했지. 그러면 지금 밑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거야. 그때 그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유전자 결합과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혹은 아예 그 종을 멸종시킬 만한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건데 Suddenly something will happen.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 뭐겠어? Suddenly something will happen, but that will change it, perhaps gene cycling or even wipe it out. 이 표현 전체가 앞에서 나왔던 바로 그 sudden 어디가 있죠? sudden changes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여러분은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즉 한마디로 위에서 나왔던 표현을 밑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입니다. 이 지문도 사실은요. 자 그러면서 조금만 더 가보죠. 이제 결론 얘기할 것 같아요. Goals theory, 이 골드의 이론은 can be thought of as 자 무엇으로 여겨질 수 있다. 무엇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thought of as 하게 되면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macroevolution 이라는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macro란 접두사는
거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대 진화론이라고 얘기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즉, periodic sudden large changes. 주기적인, periodic이라는 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인 갑작스러운 큰 변화들, 주기적인 정리해드리고 큰 변화들. 그러다가 또 큰 변화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macro evolution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the normal concept of gradual evolution, 기존의 그런 점진적인 진화의 정상적인 개념, 기존의 그런 개념, 이것은 can be thought of as, 역시 뭐로 여겨질 수 있냐면 반대로 micro evolution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micro란 접두사는 미세한, 아주 작은이란 뜻이니까 미세 진화론이라고도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존의 다윈주의, 다윈의 진화론은 이른바 micro evolution, 미세 진화론이라고도 여겨질 수 있는 거겠네. 여기까지 됐니? 물론 이걸 소진화라고도 얘기해요. 그 매크로 에볼루션을 대진화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생각해보시면 이건 어려운 개념이 아닌 게, 다윈의 진화론은 아까 우리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했죠? 완만한 기울기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변화가 일어나니까 소진화, 마이크로 에볼루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마이크로 에볼루션. 그치? 반면에 현대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좀 급작스러운 변화, 급작스러운 큰 변화들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떤 진화, 그래서 macro evolu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겠지. 여기까지 정리됐죠? 좋아요. 이제 마무리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 매크로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거, 마이크로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 설명이 조금 더 나와요. continuous, 끊임없는, almost unnoticeable, 하지만 거의 unnoticeable, 눈에 띄지 않는 succession, 계속이라는 거예요. succession은 계속되는 거, 연속되는 걸 우리가 succession이라고 하죠. 무엇의 연속인데 small changes, 작은 변화들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이크로 에볼루션이라는 거고, 이게 사실은 기존의 다윈의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여러분?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선생님 위에 정리해준 요 표 내용 한번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즉, 두 가지 진화론에 대해서 대조하는 내용을 여러분 요약 정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기기 전에 아까 thoroughbreds 선생님이 설명하기로 했었는데 요거를 좀 여백에다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까 전에 맨 처음 우리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라고 할 때 왜 필기가 안 되니 여기다가? 저 부분 필기가 안 되네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C, A as B 하게 되면 A를 B로 바라보다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죠? 이거랑 비슷한 표현 중에 look on A as B, on 대신에 upon 쓰기도 하죠. 그래서 upon A as B 같은 의미고요.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라고 할 때 think of A as B라는 표현도 물론 씁니다. 그리고 regard A as B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 거죠. 모두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끔 consider라는 표현도 쓰는데, consider는 중간에 as를 쓰기보다는 to be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차라리 안 쓰거나, 그래서 A를 목적으로 보고 B를 목적격 보호로 취급을 해서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간혹 가다가 take A for B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번엔 as가 아니라 for를 쓰는 겁니다.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라는 표현 쓸 때 take A for B라는 표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mistake라는 게 동사로 쓰이면 mistake A for B,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가 아니라 A를 B로 착각하다라는 의미로까지 쓰이는 거까지 정리해 주시면 어휘력이 확장된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요 위에 있는 표현들은 모두 어떤 의미들이죠? 전부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까지는 정리되셨죠? 좋아요. 자, 여기서 think of A as B란 표현을만 놓고 정리를 해볼 건데, think of A as B란 표현, 요걸 갖다가 우리 수동태로 만들어 볼까? 재미삼아. 여기서의 목적어 A가 문장의 주어로 한번 간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A가 주어로 갔을 거고, think of가 이제 수동태로 바뀌기 위해선 be thought of 이렇게 가야 되겠죠. 구동사니까 그냥 같이 가야 돼요. of도. 남아있는 as be 부분은 뭐 특별하게 변형 거칠 거 없이 내리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겠네. 그럼 A be thought of as B 하게 되면 A는 B로 여겨지다, A는 B로 간주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케이. 따라서 지금 우리 아까 본문에서 봤던 거 잠깐 멈추고 필기하셔도 괜찮아요. 선생님 바로 좀 올라가겠습니다. 시간상. 위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be thought of as라는 표현 자체는 앞에 있는 것이 B, 뒤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다 이거예요. A가 B로 여겨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잘하셨고요. 이 글은 기존의 다윈주의, 점진적인 어떤 진화의 과정이 현대 진화론, 안정과 급변 이렇게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벌어지는 거, 요런 과정으로 점차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에 관한 지문이었습니다. 정리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힘든 시험 기간인 건 알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 더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시면서 한 문장 한 문장 그리고 한 지문 한 지문 공부해 나가는 그런 뿌듯함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드시기 바랍니다라고 잘못 말할 뻔했어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